안녕하세요. 애들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데이터 시리즈 첫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원래는 EU 데이터법 시리즈를 먼저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그 전에 데이터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 먼저 데이터 시리즈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데이터라는 말 정말 많이 들으시죠?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데이터 과학자. 근데 정작 데이터가 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 중의 기초, 데이터의 개념과 그 역사적 진화 과정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기대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데이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숫자? 정보? 사실 막상 정의하려니까 애매하네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데이터의 사전적 정의는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된 사실이나 값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하면 데이터는 의미를 만들어내기 전에 원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원재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25, 30, 28, 30이라고 숫자를 나열하면 이건 그냥 데이터예요. 하지만 이게 이번 주 서울의 일별 최고 기온이라고 맥락이 주어지면 정보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밀가루는 그냥 밀가루지만 빵이 되면 의미가 생기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지식이 되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지혜가 돼요. 이걸 우리는 DIKW, BKW, 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오, 피라미드라니 뭔가 체계적인데요? 네, 맨 아래가 데이터, 그 위가 정보, 다음이 지식, 맨 꼭대기가 지혜예요. 기온 데이터가 쌓이면 날씨 정보가 되고 패턴을 분석하면 기후 지식이 되고 그걸 활용해 농사를 잘 짓는 게 지혜인 거죠. 그렇게 보니까 데이터가 모든 것의 시작점이네요. 그럼 이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인류가 처음으로 데이터를 기록한 건 언제일까요? 컴퓨터가 생기면서? 아니면 종이가 발명되면서? 훨씬 더 오래됐어요. 기원전 34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와, 진짜요? 그때 뭘 기록했는데요? 주로 곡물거래 기록이었어요. 수메르인들이 점토판에 쐐기 문자로 보리 300석을 거래했다. 같은 걸 새겨놨죠. 이게 인류 최초의 체계적인 데이터 기록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점토판에 새긴 거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재밌는 건 그 시대에도 벌써 데이터 관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전문적으로 이런 기록을 관리했거든요. 그럼 서기관이 옛날 데이터 분석가였네요. 맞아요.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나일강 범람 기록을 수천 년간 축적했어요. 이걸 분석해서 농사 시기를 예측했죠. 이게 뭐죠? 빅데이터 분석이잖아요. 그렇죠. 수천 년 전에도 데이터를 모으고 패턴을 찾아서 미래를 예측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중세를 거쳐 근대로 넘어오면서 데이터 활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어떻게요? 17세기에 통계학이 탄생하거든요. 특히 1662년 존 그론트라는 영국 상인이 런던 사망자 통계를 분석한 게 시초예요. 상인이 왜 사망자 통계를 분석했어요? 당시 런던에 흑사병이 유행했는데 그론트가 사망 원인과 패턴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역병의 확산 양상을 파악한 거예요. 이게 현대 역학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데이터 분석으로 전염병을 연구했다니 최근에 코로나 시국이랑 똑같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18세기 들어서 각국 정부가 인구조사를 체계화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1790년에 최초로 전국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때부터 국가 단위 빅데이터 시대가 열린 거죠. 근데 그때는 다 손으로 세고 계산했을 텐데 엄청 힘들었겠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허먼 홀러리스의 천공카드 시스템이에요. 1890년 미국 인구조사 때 처음 쓰였는데 손으로 하면 7, 8년 걸릴 일을 1년 만에 끝냈어요. 혁명적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 천공카드 기술을 만든 회사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IBM이 됩니다. 그 IBM이요? 데이터 역사와 컴퓨터 역사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네. 그러면서 20세기 중반에 컴퓨터가 등장하죠. 이때부터 데이터의 양과 처리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컴퓨터가 생기면서 뭐가 달라졌나요? 일단 저장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점토판, 종이, 첨공카드에서 자기 테이프, 하드디스크로어. 1956년 IBM이 만든 최초의 하드디스크 라막은 무게가 1톤이었는데 겨우 5메가바이트를 저장했어요. 1톤에 5메가바이트요? 지금 내 스마트폰이 256기가바이트인데. 맞아요. 지금은 손톱만한 SD카드에 1테라바이트를 담잖아요. 70년 만에 저장 밀도가 수십억 배 증가한 거죠. 그럼 데이터 양도 엄청나게 늘어났겠네요? 2000년대 이후로 정말 폭발적이에요. 2010년에 구글 CEO 에릭 슈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가 문명 초기부터 2003년까지 만든 데이터 양이 지금은 이틀마다 생성되고 있다고요. 이틀마다요? 믿기지 않는데요. 지금은 더 빨라졌어요. 유튜브에만 매 분마다 5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업로드되고 인스타그램에는 매일 9,500만 장의 사진이 올라와요. 이게 다 데이터네요. 그럼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요?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빅데이터죠. 2000년대 후반부터 너무 많고 너무 빠르고 너무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는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까 데이터가 다양하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양한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정형 데이터는 엑셀표처럼 행과 열로 깔끔하게 정리된 데이터예요. 이름, 나이, 전화번호 같은 거요. 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그런 거요? 정확해요. 그 다음 반정형 데이터는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구조는 있는 거예요. HTML, XML, JSON 같은 거죠. 웹페이지 코드를 생각하면 돼요. 코드는 읽을 순 있지만 표처럼 깔끔하진 않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정형 데이터는 구조가 없는 데이터예요. 사진, 동영상, 음성, 자유롭게 쓴 텍스트 같은 거죠. 그럼 우리가 SNS에 올리는 사진이나 영상은 다 비정형 데이터네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건 전체 데이터 중에서 비정형 데이터가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데이터는 정리가 안 된 상태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AI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AI가 이런 비정형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아내거든요. 사진에서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음성을 텍스트로 바꾼다든지. 그럼 지금은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지금은 말 그대로 데이터 경제 시대예요. 데이터 자체가 석유처럼 가치 있는 자원이 된 거죠. 데이터가 석유라니 무슨 뜻이에요? 20세기에 석유를 가진 나라가 부자가 됐잖아요. 21세기에는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강자가 돼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데이터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죠. 맞아요. 구글은 검색 데이터로, 넷플릭스는 시청 데이터로, 아마존은 구매 데이터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예측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래서 내가 검색하기만 해도 관련 광고가 뜨는구나. 정확해요.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질병을 조기 진단하고, 금융에서는 거래 데이터로 사기를 예방하고, 교통에서는 이동 데이터로 최적 경로를 제시하죠. 생각해보니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IoT, 즉 사물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냉장고, 에어컨, 자동차, 심지어 운동화까지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어요. 운동화도요? 네, 나이키 같은 회사는 스마트 운동화를 만들어서 운동 데이터를 수집하죠. 그 데이터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요. 이제 마무리로 데이터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앞으로 데이터는 어떻게 변할까요? 양적으로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IDC라는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양이 175제타바이트에 달할 거래요. 제타바이트요? 단위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는데요. 1제타바이트가 1조 기가바이트예요. DVD 2,500억 장 분량이죠. 그걸 175배 한 거예요. 상상이 안 되네요. 그럼 질적으로는요? 더 실시간이 되고, 더 개인화되고, 더 지능화될 거예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는 실시간으로 엄청난 양의 센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AI가 이 데이터를 즉시 판단해서 운전하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해지면 문제는 없나요? 좋은 지적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편향성, 데이터 독점 같은 문제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죠? 예를 들어 내 검색 기록, 위치 정보, 구매 내역 같은 게 다 수집되잖아요. 이걸 악용하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나죠. 그리고 AI 학습 데이터에 편향이 있으면 차별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맞아요. 얼마 전에 어떤 채용 AI가 여성을 차별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요즘 데이터 윤리,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데이터를 잘 활용하되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다뤄야 한다는 거죠. 결국 데이터를 다루는 건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문제이기도 하네요. 자, 오늘 우리가 데이터의 역사를 쭉 훑어봤는데요. 기원전 점토판부터 AI와 빅데이터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죠. 네,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고 또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핵심은 데이터가 그 자체로는 그냥 숫자나 기호일 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를 이해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 같아요. 정확해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데이터의 특성과 생애, 즉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깊이 파헤쳐볼게요. 기대되네요.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